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입시는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 중2 이하가 적용되는 2028 대입 개편안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편안에 현재 중학교 3학년도 영향이 있을까요?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하부터는 어떤 입시를 치른다는 걸까요? 현재 중3과 중2 이하의 아이들은 고등학교 입학 후 대입 제도까지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 학년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중3과 중2 연년생 아이가 있다면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3편에 걸쳐서 이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고교학점제에서 성적이 안 좋으면 졸업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은 고등학교에 올라가 내신 평가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장 궁금하고 늘 이슈가 되는 입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중학교 3학년까지는 지금의 입시 흐름대로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하가 적용되는 2028 대입 개편안은 아직 발표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으니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떤 것에 중점을 두면 좋을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 수시 원서 접수를 쓰기 전이라 한창 고3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컨설팅을 하면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고3이 아니라 고1, 고2였다면 전략을 미리 잘 세워서 좀 더 원하는 대학 카드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입시, 교육정책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는 미리 하나라도 정확한 정보를 알고 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난 후 혼란한 상황 속 갈피를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로했습니다. 오늘 먼저 현재 중학교 3학년은 지금 입시 체제와 동일하게 입시를 치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지금 현재 입시 흐름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입시는요, 2019년 11월에 발표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영향을 받아서 그 추진 로드맵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추진 로드맵에 따라 올해 입시인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것이죠. 그리고 16개 대학은 수능으로 40% 이상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16개 대학은요,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비율이 높았던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들입니다. 그 대학들은 바로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이렇게 아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이런 학교들이 수능 위주 전형으로 40% 이상을 선발하기에 우리가 눈여겨봐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부에서 올해부터 대입에 반영되는 영역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보실까요? 먼저 영재 발명교육 실적은 대입에 미반영되고요. 그리고 자율동아리도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또 개인 봉사활동 실적도 대입에 미반영되고요. 수상경력과 독서활동 모두 올해부터는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그래서 세특이라고 하죠.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 수시 전형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란 학생부 교과 성적, 즉 내신을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건데요. 이전에는 이렇게 교과 100, 즉 내신 100%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요대들이 교과 성적과 면접을 같이 보거나 그리고 학생부에 있는 이런 서류를 정성평가하면서 이렇게 학종 요소를 추가하는 대학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교과 전형에서 주요대들은요, 수능 최저 등급을 일정 이상 받는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중학교 3학년까지는 내신 등급을 최대한 잘 받으면서 내가 목표한 대학 라인의 수능 최저를 내가 맞출 수 있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수능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2등급을 3개 정도 받으면 서울 상위권이 있는 대학들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 역량도 보고요. 진로 역량도 보고 공동체 역량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내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신 등급이 높다고 무조건 붙는 전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들은요, 일단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고 그 호기심이 생긴 주제에 대해 기사나 논문이나 책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깊이 있는 탐구를 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들은 어느 대학이나 동일해요. 즉,
단순한 호기심을 지식으로 확장시킨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부의 경쟁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형입니다. 이런 학생부 경쟁력이 있다면 내신 등급의 불리함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과나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좀 한 단계 윗라인의 대학을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쓸 때 상향 카드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고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자소서도 폐지되고 학생부에 이런 반영 항목도 많이 축소되었다고 했죠. 수상 경력, 독서활동, 개인 봉사활동, 자율동아리 이런 것들이 대입에 미반영되기 때문에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이 세부 능력 특기사항, 줄여서 세특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와 준비와 전략이 무척이나 중요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현재 중학교 3학년까지는 지금의 입시체제를 따라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등급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요대들은 정시로 40% 이상 선발하기 때문에 내신과 함께 수능 준비도 병행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주요대들은 거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한 대학들의 최저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내신과 이 수능에 대한 준비는 양 날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학생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진로활동이나 동아리활동, 세부능력 특기사항 등에서 나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하,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초등학생들까지는 2028 대입 개편에 적용이 됩니다. 교육부가 처음에는 올해 2월에 발표한다고 했다가 계속 미뤄져서요. 8월 말 발표하겠다 했지만 벌써 9월이 넘었으니까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예측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현재 확정된 것과 확정되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확정된 것은요.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관련 쟁점으로 떠올랐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에 대해서는 존치하기로 결정된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에 대해서만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등급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선택하는 모든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를 해서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여기까지는 확정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여부예요. 수능의 모든 과목이 절대평가가 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상대평가를 하는 과목들을 남겨놓을지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기사를 보면 대입 개편안을 많이 바꾸지는 않겠다. 미세 조정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수능의 공정성, 킬러 문항 이슈들이 나오면서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초석을 깔아준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전면 개편 카드를 들고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지점이고요. 교육부의 발표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만약 수능이 절대평가가 된다면 현재 중학교 3학년에게도 사실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현재 중학교 3학년, 즉 2008년생들이 역대급 힘든 입시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재수를 하게 된다면 지금의 수능 체제와는 다른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능 과목을 무엇으로 치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 일부 언론에서 2028 수능을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과목으로 치른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교육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반박 기사를 냈었는데요. 고1 때 배우는 공통과목만 수능으로 치른다면 이 시험을 고2에 볼지 고3에 볼지 언제 볼지가 관건이고, 과연 대학들이 중등교육과정의 연장선인 공통과목에 대한 수능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이 아이가 우수한 학생이라 뽑을지도 의문인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수능 시험이 절대평가라면 더욱이나 수능은 변별력을 가질 수가 없을 테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안 중에 하나가 공통형 수능 1과 선택형 수능 2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대학에 따라 수능에 대한 요구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학생에 따라 수능 2 선택형에 대한 준비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1 교육과정은 공통과목인 수능 1에 준비하고요. 고2에서 고3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은 선택형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이런 수능 2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 없어요. 이 또한 하나의 안일 뿐이니까 일단 참고만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중학교 3학년까지는 현재의 입시 흐름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등급 관리,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A가 나올 수 있도록 내신 관리를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한 전략 과목을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입시부터는 개편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하부터는 2028 대입에 대한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 고격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고1 내신은 등급이 나온다는 것과 고2, 고3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를 한다는 것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능은 절대평가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렇게 되면 수능으로만으로는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학들은 면접이나 논술을 통해 최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라고 할 것이라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지 예측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이 좀 다양한 책을 읽어 배경 지식을 넓히고요. 어떤 지문도 읽어낼 수 있도록 문해력을 기르고 그것을 글로도 써보고 말로도 할 수 있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은 모르면 막연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들만 명확히 알아도 한결 불안감은 사라집니다. 지금 중3과 중2 이하의 자녀가 있으시다면 더욱 교육기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가 시행착오를 최대한 덜 겪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고교학점제 자녀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혼란한 길을 늘 동행하도록 하는 이롤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